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내 최초 ICL 전문안과 닥터 ICL 안과의 대표 원장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렌즈 삽입술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 수술 전후로 중요하게 살펴볼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렌즈의 종류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렌즈가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전방 렌즈와 후방 렌즈. 어떤 병원에 가면은 이제 전방 렌즈를 추천하고 어떤 병원에 가면은 후방 렌즈를 추천하고 이게 왜 서로 다를까 하고 이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주방장에게도 이렇게 선호하는 요리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마다 이제 어느 정도 선호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뭐 틀리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어떤 렌즈의 단점이 싫어서 반대쪽 렌즈를 택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 렌즈의 장점이 너무 좋아서 항상 그쪽을 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피셜한 코멘트고 사실 이제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저는 이제 후방 렌즈, 특히 이제 그 이보 ICL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뭐 거의 덕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안내 렌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3-4가지, 전 세계적으로는 5개, 6개 정도지만 역사상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안내 렌즈는 거의 한 20-3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았었어요. 초기 렌즈 모양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모양들도 많아요. 먼저 전방 렌즈 쪽을 좀 살펴보면은 마치 이게 이제 화살촉처럼 생긴, 한쪽은 이렇게 좀 뾰족하게 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렌즈도 있었고, 렌즈의 지지부를 이렇게 스프링처럼 만들어 가지고 중심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만들고 렌즈의 고정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도 있었죠. 이거는 네덜란드에 있는 얀 월스트 박사라고 하는 분이 만든 크랙크로라고 하는 건데, 바닷가재의 그 집게발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갖고 랍스터의 집게 모양으로 생긴 그 렌즈의 다리 부분으로 홍채를 클리핑 하듯이 꼬집듯이 꽉 잡아갖고 고정하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가 이제 97년도에 이제 리브랜딩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쓰이고 있는 아티산이라는 렌즈로 바뀌게 됩니다. 후방 렌즈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하나가 아닌 이제 3개 아니면 7개까지도 이렇게 뚫려 있는 렌즈들이 있어서 방수의 흐름을 중심뿐만이 아니라 주변부까지 잘 흐를 수 있게 하는 렌즈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렌즈들에 대해서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임상 경험이 학회에서 발표되고 하면서 뭐 이런 부분은 좋지만 뭐 이런 부분은 단점이구나 하면서 이제 렌즈들의 장단점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단점을 보완하고 더 발전해서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업그레이드되는 렌즈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단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도태되는 렌즈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자체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장 유능한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시간에 걸쳐서 이 렌즈가 검증을 받고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렌즈죠. 이보 ICL은 그 임상에서 30년 넘게 지금 사용 중이고, 그리고 미국 FDA 자격을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고, 과거의 단점들이 거의 다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 전방 렌즈들 중에서는 그 미국 FDA 승인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어요. 알콘에서 만든 카쉐라고 하는 전방 렌즈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든 렌즈도 자격을 그냥 가차없이 박탈하는 그런 게 이제 바로 미국 FDA입니다. 이런 데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FDA 승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ICL 렌즈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전방 렌즈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전방 렌즈를 이 눈에 넣었다고 했을 때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그 의외로 환자분들한테 제가 많이 듣게 되는 단점 중에 하나가 반짝반짝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 의안 같은 걸 좀 연상시키는 그런 반짝임처럼 보인다고 해서 불쾌하게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방 렌즈는 이제 홍채 절개술이 필수인데, 홍채 절개술 크기가 이제 처음에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늘어나면서 마치 동공이 좀 이렇게 2개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사실 미용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그 전방 렌즈의 단점 중에서 가장 큰 단점은 눈을 세게 비비면 안 된다는 건데요. 눈을 비비면 각막의 뒷면에 위치하는 각막 내피세포하고 안내 렌즈의 모서리 부분이 물리적인 마찰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피세포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렌즈가 눈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눈을 비비는 행동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상대적으로 후방 렌즈들은 눈을 비벼도 사실상 내피세포 문제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전방 렌즈는 내피세포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후방 렌즈에 비해서 환자의 타고난 눈썹 공간이 조금 더 넓어야지만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전방 렌즈들은 굴절 지수가 낮기 때문에 같은 도수의 렌즈라면 전방 렌즈가 훨씬 더 두껍게 됩니다. 각막 내피세포와의 마찰도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전방 렌즈가 후방 렌즈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보 ICL의 경우에는 실제로 진료 중에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봐도 조명을 아주 특수하게 주고 봐야지만 이 렌즈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맨눈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렌즈예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아주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반투명한 렌즈가 지금 실제 ICL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눈 옆에 이제 수정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티가 안 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죠. 맨눈으로 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고 현미경으로 봐도 가끔 놓칠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랍스터 직회처럼 생긴 홍채 고정형 렌즈가 지금 전방 렌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렌즈인데요. 렌즈의 지지부가 홍채를 이렇게 꼬집듯이 붙잡아서 렌즈가 움직이지 않게 완전 고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렌즈가 회전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비빈다고 하더라도 렌즈가 틀어짐이 아주 적거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후방 렌즈보다 렌즈 회전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고정됐다는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알기 쉽게 이제 스키를 예로 들어볼게요. 스키를 탈 때 스키를 발에 완전히 고정된 상태로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넘어졌을 때 스키가 땅에 부딪히면서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발목이나 무릎이 같이 꺾이겠죠. 그러면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스키 탈 때 넘어지면은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떻게 되죠? 스키가 자동적으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전방 렌즈는 이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외상을 입었을 때는 그 렌즈가 홍채를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 골치 아픈 경우는 이제 고정핀이 한쪽만 풀렸을 경우인데요. 내가 이제 책이나 뭐 핸드폰 같은 걸 보려고 고개를 딱 숙이게 되면은 렌즈가 이제 앞으로 덜컹 하면서 떨어지게 되니까 때리는 순간 각막의 제일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가 스크래치가 나게 되는 거고, 내피세포 손상이 이제 발견되지 않고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즈를 홍채에 고정하는 거는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방 렌즈라고 해서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후방 렌즈는 그 전방 렌즈보다 렌즈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좀 골머리가 좀 썩어요. 전방 렌즈는 그 사이즈가 원 사이즈 하나라서 크던 작던 이제 고민의 여지가 없는데, 후방 렌즈는 렌즈의 지지부가 그 모양체 고랑에 딱 맞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렌즈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고 개개인의 눈의 크기와 모양에 맞춰서 렌즈를 정확하게 디자인하려면은 디자인하고 맞추는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니까 집도의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본인 눈에 최적화된 맞춤 렌즈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뭐 환자분들한테는 더 큰 장점이죠.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이게 자꾸 렌즈를 디자인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의사도 이제 디자인 기술이 자꾸 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렌즈 교체율이 최근 작년 기준으로는 한 0.5% 정도니까 보통 200명 중에 1명 정도를 바꾸는 거죠. 디자인이 경험이 쌓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방 ICL이 제 최애 캐릭터다 보니까 자꾸 이게 단점을 감싸게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어렵긴 어려워요.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늘고 나중에 이제 좋아집니다. 후방 렌즈 수술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 뭐 옛날에 농담삼아 이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라고 그래서 뭐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눈을 준비한다, 렌즈를 넣는다, 눈을 닫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사실 간단합니다. 수술 이후에 봉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작은 인젝터, 특수 주입기를 사용합니다. 우리 헌혈하거나 링거 주사 맞고 나면은 그 부위를 이렇게 꿰매진 않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작고 미세한 구멍으로 수술을 합니다. 아주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렌즈를 말아서 넣는다고 생각하면 쉬우신데요. 눈 안에 렌즈가 들어가면 렌즈가 이렇게 펴지면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안경테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렌즈의 지지부를 홍채 뒤편, 모양체 고랑이라고 하는 부위에 고정해서 렌즈가 모양을 탁 잡게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간단하지만
이 정교한 수술이죠. 50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3분의 1 크기 정도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의 개념은 심플하지만 테크닉적으로 수술적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렌즈 사이즈가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렌즈 사이즈가 이제 볼팅이라는 걸 결정하게 되는데 렌즈가 수정체하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닿아서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흐리게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렌즈하고 수정체 사이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돼요. 마치 우리 그 야구 선수의 스트라이크 존 같은 건데요. 왜 그러냐면 렌즈 위쪽에 빛의 양에 따라서 작아졌다 커졌다 하면서 움직이는 홍채라고 하는 조직이 존재하는데 단면을 보시면 이 렌즈하고 수정체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홍채가 이렇게 약간 위로 쓰는 것처럼 평평해야 될 홍채가 앞으로 약간 밀려서 볼록 튀어나오는 같은 모양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면 빛을 받아서 홍채가 줄어들 때 이 렌즈를 누르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렌즈가 위로 밀고 있는 힘을 이기고 홍채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덕길을 올라갈 때 평지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힘드는 것처럼 홍채가 줄어드는 게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자유롭게 움직이던 애가 밑에서 뭔가 밀어 올리고 있으니 다시 원래 모양처럼 작아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채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 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순간 홍채는 렌즈 때문에 아직 느리게 움직이니까 줄어들지 못하고 빛은 확 돌아와 버리고 그러면 이제 눈부심이 발생하고 이제 야간 빛번짐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심지어는 ICL 볼팅의 높이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안구 방수의 배출로인 섬유주라는 부위를 틀어 막게 되면서 안구 방수가 배출되지 못해서 눈 안에 물이 차올라서 안압이 올라가는 부작용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렌즈를 무조건 높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너무 높지도 않게, 너무 낮지도 않게 적당히, 그게 사실 제일 어렵죠. 그래서 ICL이 얼마만한 크기가 가장 좋은지 예전에는 수술 후에 그 이상적인 ICL 높이를 하나로 정의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이디얼 볼트라고 해가지고 이상적인 간극이라고 해서 딱 그 기준에 맞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황금률처럼 좋아했습니다. 숫자도 되게 이뻐요. 5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해가지고 500에 맞추는 걸 이제 금과 옥조처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사람마다 눈 모양이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기준값도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눈이 아주 큰 사람한테는 500 마이크로미터가 굉장히 작은 걸 수도 있어요. 눈이 아주 작은 사람한테는 500 마이크로미터도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인 게 중요해졌고 마치 신체 검사할 때 예전에는 이제 키랑 몸무게 같은 것만 보던 과거와는 달리 요새는 뭐 체지방 아니면 뭐 근육량 이런 것까지 모두 보는 인바디 측정을 하듯이 눈에 대한 전체적인 공간 분석을 할 수 있는 전완부 CT가 중요해진 거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해서 볼팅 값이 여기서 요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부르는 이제 안전한 여유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아이디얼한 값이 500이면 보통 250에서 750 정도를 우리가 괜찮은 그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렌즈의 디자인이 좋아지고 버전이 올라가면서 그 안전지대의 폭이 넓어졌어요. ACD라고 많이 부르는데 전방 깊이라는 거는 각막의 가장 뒤편으로부터 수정체의 가장 앞면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전방 깊이는 사실 클수록 렌즈 삽입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데 관역이 크면 이제 사격이나 양궁을 할 때 이제 쉬워지는 것처럼 그런 것과 비슷해요.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렌즈 사이즈가 연속적이지 않으니까 자기 눈에 딱 맞는 렌즈를 찾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가령 이런 경우에 이제 렌즈가 스몰 사이즈는 안 맞고 미디엄 사이즈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중간에 이제 스몰과 미디엄 사이즈 사이에 다른 사이즈의 렌즈가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신발을 살 때도 뭐 우리 신발 261, 262, 263 이렇게 신발을 만들진 않잖아요. 260을 만들고 265, 270 이렇게 단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신발을 잘 맞는 거 사서 신는데 문제가 없듯이 ICL 단위도 3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정리된 그 사이즈 단계가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술할 때는 사실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전방 깊이는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차에 대한 범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 간격이 260짜리를 263처럼 쓸 수 있는 그 사실 비법이 있어요. 요리사분들도 이제 자기만의 이제 비밀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오차를 그 댐프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저만의 레시피로 이렇게 좀 극복해갖고 그걸 이렇게 좀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영업 비밀이라서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전방이 좁으면 수술하기 어려운 눈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건 아니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무조건 됩니다, 뭐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능한 시력 교정 수술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레이저 기반으로 각막을 절삭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굴절체 렌즈를 눈 속에 직접 삽입해서 각막을 건드리지 않고 하는 렌즈 삽입 수술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레이저 수술할 때 흔히 이제 각막을 깎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깎는다는 표현을 되게 이제 머리카락이나 뭐 손톱, 수염을 깎듯이 그런 데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 다시 자란다는 의미를 좀 연상하게 하잖아요. 각막의 모양이 이게 평생 이렇게 깎아낸 모양이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게 상처 치유 반응으로 인해서 각막이 원래대로 다시 자라나거나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상처 치유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상처 치유 반응이라는 게 지나치게 치유되어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치유되지 않아도 위험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의 부작용을 넘어서 각막에 흉터가 남거나 각막 확장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손상된 각막 조직이 완벽하게 치유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사실 원상태로 되돌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레이저로 인한 변화를 치유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안경을 쓴다고 해서 내 눈이 변하는 게 아닌 것처럼, 렌즈라는 거는 이제 안경이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눈에 어떤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눈 속에 이제 빈 공간을 사용해서 뭐 틀니나 이 보청기처럼 이렇게 리버서블하게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역적인 수술이라는 점이 제가 보기에는 렌즈 삽입술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렌즈 삽입술이라는 좀 특수하고 조금은 낯설은 주제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